안녕하세요. 걷는 풍부입니다. 날씨가 지금 화면에는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지금 10월 10일이면은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아직까지도 날씨가 되게 포근하고, 지금 새벽 시간인데도 이렇게 포근합니다. 심지어 낮에는 되게 덥기까지 하죠. 거의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날씨인데요, 낮에는요. 근데 이런 날씨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대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좀 이상기온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지구 온난화하고 또 관계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저는 거리를 두면서 이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미령님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딱 아침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안개가 자욱하지만 걷기에는 딱 좋은 날씨. 시야는 조금 가리지만 이렇게 하나도 안 춥고, 거의 뭐 여름 아침에 걷는 그런 날씨. 일기예보 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여름 날씨처럼 이렇게 이제 된다네요. 뭐 앞으로 며칠간은 두꺼운 옷은 좀 안 꺼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10월달 하면은 바로 좀 약간 추위가 막 몰려오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요즘에는 뭐 사람들 태반이 막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아침만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침에는 이제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걷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중무장 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제가 제일 단출하게 이렇게 입고 걷는 편인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현재 항상 반팔 차림이거든요. 반팔에 반바지 차림. 이게 걷기의 기본 복장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 새로 시작하는 거 하나 좀 보고 있었는데, 검은 태양이라고, 그 남국민이 또 열연하는 드라마 있지 않겠어요? 네. 어제는 그거 못 봤네요. 제가 이건 좀 재밌다 싶어가지고 좀 본방사수 하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요즘엔 참 재밌는 게, 실제로 드라마가 제 시간에 하는 드라마를 본방사수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나요? 많지가 않죠.
대부분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시 보기라든지 뭐 이런 기능 이용해 가지고 IPTV 같은 경우에 다시 보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막 그렇게 와 이거 꼭 봐야지 막 이러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막 본방사수하고 이랬던 기억이 막 있는데, 생생한데,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재밌는 거 한다 하면은 안 그러면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제는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지금 하늘을 보니까 진짜 안개 낀 게 완연히 그냥 보이네요. 저 멀리 이제 산이 잘 안 보여요. 무슨 수목화처럼 이렇게 배경이 펼쳐지네요. 하늘을 딱 보면은 진짜 약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뭔가 이거는 화가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하늘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동양이건 서양이건 하늘이 서양화 같은 하늘이 펼쳐질 때가 있고 동양화 같은 하늘이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동양화입니다. 우리 옛날 뭐 조선시대 수묵화 같은 거, 그 뭔가요, 조선 후기에 그 유명한 작가 최고의 화가 정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뭐 이런 거 약간 분위기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하고 지금 날씨가 약간 그런 겸재정선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 배경 비슷하지 않나요? 아, TV 거의 안 보게 되세요? 요즘 볼거리가 진짜 많죠. 그게 참 장점 아니에요? 요즘에 살기가 참 좋다, 볼거리가 많다. 옛날에는 진짜 뭐 보면서 그렇게 어떤 즐거움들을 얻었을까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막 다양한 이런 컨텐츠 문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활성화가 안 됐죠. 심지어는 약간 그런 거, 어떤 디지털 매체가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게 저는 제 생각에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쯤이거든요.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 예. 그때 정말 막 무슨 소리바다 같은 데서 음원 같은 거 공유하기도 하고, 막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고 뭐 인터넷 무슨 뭐 카페 같은 데서 또 자료 막 공유하고 막, 옛날에는요. 근데 뭔가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막 문화가 성숙해지고 이러면서 컨텐츠 자체에 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컨텐츠가 돈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오면서 이제 그런 경로 말고 실제로 그런 공식적인 어떤 제작사나 네트워크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런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딱 과도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컨텐츠에서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과도기에는 좀 무분별하게 막 이런 저작물들이, 컨텐츠들이 막 공유되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좀 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컨텐츠를 만들면 확실히 이게 하나의 사업이 된다. 그런 이제 환경의 토대 위에서 이제 1인 미디어들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런 환경이 좀 이렇게 점점 숙성이 돼가면서 2000년대 후반, 특히 201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뭐 그 음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영화나 뭐 드라마 컨텐츠 관련해서도 그거를 이제 딱 그 어떤 공식적인 루트, 특히 넷플릭스 같은 거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회사 컨텐츠를 배급도 하기도 하고, 계약을 통해서죠. 다른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제 방영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일반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둔 게 오징어 게임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공전의 히트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어떤 드라마가 처음에 좀 인기를 얻게 되면요, 언론에서 일단 얘기하잖아요. 특히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징어 게임 말고도 다른 드라마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일부러 약간 띄워주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냥 언론에서 띄워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보진 않거든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딱 그 관문을 넘어서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되게 유명하고 뭐 재밌다는데, 막 뉴스에 맨날 나는데, 여러 매체에서 이거 다루는데, 특히 그런 매체가 매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 프로그램, 특히 영화 해설, 영화 평론에도 관심 있는 저 같은 풍부 같은 사람한테는 영화가 좋다 같은 프로. 옛날에 뭐였습니까? 우리 MBC에 출발 비디오 여행, 그런 거 딱 보게 되면은 일단 바이어스 걸리거든요. 일단 딱 소개되는 영화, 이거 좀 남다른 영화 같은데 왜냐, 얼마나 소개를 잘합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영화 소개 프로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영화 소개 프로, 영화 소개 유튜버들이 엄청나요. 각자가 영화 편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달거든요. 약간 평론 단계까지도 이제 가고 있고요. 막 유명한 유튜버들 많아요. 조회수도 막 100만 이상 나오고. 어떤 특정 유튜버들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책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시청자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딱 알아보죠. 아무리 소개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원적이에요. 양면성이 있죠. 정말로 좋은 컨텐츠라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로비를 받았느냐, 약간 좀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내져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려내진 그런 컨텐츠죠. 와, 이거는 정말로 볼만하구나. 지난번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 같은 거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거는,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스토리 자체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좀 잔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현실적이진 않다,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 표현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이정재 배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이정재가 나오는 영화는 좀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오징어 게임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저는 좀 일부 오징어 게임이 비현실적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영화는 사실 그거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좀 대단히 현실적인 영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에 총 6가지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정재 배우가 주인공이긴 한데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단연 이정재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정재, 근데 갈등을 항상 하는 이정재, 이런 거거든요. 그 갈등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 자신도 이렇게 처신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예전에 그 카이지라는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일본 만화인데요. 그런 설정하고 설정 자체는 비슷해요. 나는 잉여 인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던져진 그런 인간들 중에 쓸모 있는 인간이 있고 쓸모 없는 인간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중에서 쓸모 없는 인간 아닌가, 이런 의식. 근데 문제는 오징어 게임의 독특한 점이, 그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또 누구 나오냐면 박혜수 배우 아세요? 박혜수 배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박혜수 배우는 거기 나왔었어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기서 야구 선수로 나오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 혹시 안 보셨어요? 요즘에 지금 이제 시즌2가 종영되긴 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안 보셨나요? 그게 TVN 드라마인데요. 시즌1도 되게 인기 많았고, 그리고 완성도도 있었고, 시즌2도 성공했고요. 조정석이 주연으로 나오는. 아니면 혹시 그거는 안 보셨습니까? 사냥의 시간이라고요.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이라고 약간 또 레전드 영화 하나 있죠.
그렇게 이제 많이 본 영화는 아닌데. 아, 그러세요. 사냥의 시간에서 또 악역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박혜수 배우는 좀 악역을 잘하는 배우예요. 되게 몰입감 있게. 딱 성격 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배우. 또 박혜수 배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나오시는 또 할아버지 배우 한 분 계시고, 극 중에서 이름이 오일남이었던 것 같은데. 오영수 배우. 네. 원로 배우예요. 연기 경력 엄청 오래된 배우. 오영수 배우 나오고. 그 다음에 조연 배우들이 하나같이 막 그렇게 딱 그게 몰입돼 가지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 나와요. 그러니까 조연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드라마거든요.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는요,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 풍부가 이야기하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 첫 번째, 이거는 비현실적인 영화가 아니다. 드라마가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드라마이면서도 뭔지 아십니까? 향수를 자극한다.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를 자극을 하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한 회상을 자극하면서 그거를 반전을 시킨다. 일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우리는 어떤 기억으로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나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하고 딱 이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렇게 편안한 기억으로, 편안한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급한 상황이 느껴질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순간 아마도 곤히 잠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어릴 때 오징어 해봤냐고요? 그게 좀 문제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 조금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제목을 붙였다면 오징어 게임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저 그 오징어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다기보다 하긴 했을 거예요. 하긴 했는데 잘 기억이 없어요. 오징어는. 근데 영화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자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이 되게 의미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영화 제목이 오징어 게임일 거예요. 황동혁 감독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이 드라마의 주제를 완전히 상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가장 강렬했거든요. 저는 물론 다른 게임들도 와, 이 어떻게 이렇게 게임들을 표현하냐 싶을 정도로 강렬하긴 한데,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영화의 제목을 붙였다면 무궁화 게임. 네네,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죠.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그거 하나요?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옛날에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오징어 게임보다 오히려 저는 하나 황동혁 감독이 조금 이제 하나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겠다. 나중에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한 게 있거든요. 어떤 게임이었냐면 땅 따먹기 게임. 땅 따먹기 게임 아세요? 딱 돌로 이렇게 똥 튕기면서 그 간 거리만큼 상대방의 땅을 이제 따먹는 게임. 그게 혹시 나오지 않나 했는데 그건 안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땅 따먹기 게임을 제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스타일로 딱 영화적으로 구상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약간 사람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돌멩이처럼 돌멩이를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오징어 게임의 그런 스토리텔링, 이야기 구성 자체가 좀 약간 이제 그런 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작가가요? 50대? 한 그 정도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40대 후반이나 한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은 그거다. 첫 번째는 그거다. 현실적인 지금 현대 사회를 다루면서도 옛날의 추억을 끄집어낸다. 근데 그 추억은 반어법적인 추억. 그 추억을 끄집어내는데 그걸 반전시킨다.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다. 이런 측면. 한국인들이 열광하는 측면은 그거였을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흥미롭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흥미로움을 찾거든요. 사람이란 건. 아, 그렇죠. 옛날에 그 게임들, 거기 나오는 것들, 구슬치기 이런 것도 역사가 진짜 아주 오래되지 않았나요? 구슬치기 뭐 조선시대부터 한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러니까 저는 성공 요인을 첫 번째로는 그걸 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 요인,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성공 요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마다 살아있어요. 캐릭터가 살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캐릭터들마다 이 게임에 참가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나가야 된다. 내가 꼭 우승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심어놨어요. 아, 경쟁하는 걸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경쟁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이고, 저 앞에 또 귀여운 강아지들. 강아지들 진짜 귀엽다. 일로 와요야. 아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막 누워있어요. 제가 가니까 막 일어나. 그런데 그 경쟁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적절하게 해야 되고, 너무 과도한 경쟁은 하면 안 되지만 조금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경쟁이. 일단은 조금의 이런 우열은 가려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 경쟁에 휘말리는 거는 좀 싫지만,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우리 형님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경쟁이 나오는 거, 경쟁이 나오는 장면들,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 제가 재밌지 않나요? 그런 거는. 맞습니다. 남 의식하는 거는, 남 의식하면서 살면은 그거는 좀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생활은 아니에요. 저도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경쟁도 경쟁 나름이거든요. 어떤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정이란 말이 참, 이게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공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공정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지 조금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사실 예를 들어서 그 하버드대 교수 있잖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그런 공정이라면은 좀 경쟁할 만하지 않나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신데요. 그러니까 막 과도한 경쟁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경쟁 자체가 좀 뒤에 그 공정을 이루는 배경이, 그 경쟁을 이루는 배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참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거꾸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불공정에 이렇게 편승하는 사람들이 아마 좋은 이득을 얻게 되겠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요. 좀 정치인들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좀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 현상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나도 나지만 상대방도 상대방이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우리 같이 그냥 잘해봅시다, 이러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수많은 우수한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묘수를, 그러니까 뭔가 편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많이 보면은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요즘에 뭐 맨날 뭐 2030 세대, MZ 세대 얘기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그런 세대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서도 한 세 번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정의 측면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딱 보면 되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 딱 그런 생각 듭니다. 공정하다. 미친 듯이 공정하다. 사람을 딱 떼놓고 보면 물론 이거죠. 진짜 이거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극단적으로 공정을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요. 너는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너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출신 성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배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똑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 열광할 수 있는 게 그런 요소죠. 저 좀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공정은 결국 정의하고 이어지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대하는 게 100% 옳은 정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정의를 내포하고 있어요. 정의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써서 이야기하듯이 오징어 게임은 이 등장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짝 던져주거든요. 그 메시지를. 맞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게 공정하고 나머지는 공정하지 않다. 옛날에 누굽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대학 졸업식장에서 한 얘기하고 좀 비슷하네요.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공부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딱 그걸로 이제 연설의 포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한번 진짜 공정한 세상 정말로 기계적인 공정을 한번 보여줄게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너희가 생각했던 공정이라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니 어때? 뭐 살만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좀 약간 2030 세대들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좀 이슈들 생각을 해보면 뭔가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그 공정 이슈가 사람을 위한 공정은 아니지만 정말로 본인들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딱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해준다는 거죠. 공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적인 거. 그게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 한번 경쟁 같은 것도 내가 한번 제대로 정말 능력 대 능력으로 한번 부딪혀 보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다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빠져나오면
공정하지 않은 세상을 다시 겪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뽑자면, 공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다른 이제 무대 장치 같은 거,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이제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 미술, 뭐 이런 부분들, 대단히 그 세트 구성해 놓은 거 보면, 여기 미술 제작진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가, 미술 스태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 고생한 흔적들 역력하게 나오거든요. 계속 그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와, 이것까지 만들어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특히 뭐 다 아시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인형 있잖아요. 와, 그런 게 딱 소름 돋게 하거든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잘 구성을 해놨죠. 아, 공정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살아간다, 최선을 다한다. 그거 정말로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랬듯이 결국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노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하자, 아무리 주장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대신에 당신이 좀 더 그 가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가, 그래서 조금씩 더 좋은 환경을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내야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보고 막 이거는 이렇지 않다, 나는 이래서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제를 살짝 건드린다는 거죠. 그게 요즘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딱 생각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우들의 연기가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정재 배우는 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정재 배우가요. 이정재 배우가 좀 뭐라고 할까요, 딱 연기의 측면에서는 완전 최고의 연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최고의 연기자다 이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간 최민식 배우 최민식 배우 아니면은 황정민 배우. 아니 그런데 이정재 배우가 개성이 없다고요? 그거는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데요. 형님, 저는 최민식은 또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정재 배우가요, 개성이 특화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성 특화 배우가 몇 명 있어요. 이정재 배우가 저는 그 대표적인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일단은 어떤 역할
이게 뭐냐면은 참 배우한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스테레오 타입. 늘 하던 거 비슷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거. 특히 이제 약간 배우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딱 배역이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 하이틴 스타 막 청춘 스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럼 약간 중후한 연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역을 해야 되거든요. 전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이 영화 뺄 수 있겠습니까? 신세계. 신세계에서 그 연기, 그 다음에 그 제목 뭡니까? 전지현하고 같이 나왔던 암살. 신세계 암살.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 황정민 배우하고 같이 열연했던 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약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느낌 좀 아세요? 일맥상통하는 느낌. 표정이나 이제 그 말투, 약간 행동 패턴, 분위기, 딱 카리스마, 본인 그 특유의 카리스마, 이정재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추천합니다. 가벼운 연기, 이정재 배우의 무거운 연기보다 가벼운 연기를 좋아하신다면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정재 배우는 딱 그런 일련의 영화들 속에서 한 쌓아 올리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본인의 캐릭터. 약간 그게 스테레오 타입이긴 해요. 약간 정형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배우한테 강점도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딱 그 역할을 하면 생각나는 배우예요. 특히 요즘엔 악역도 많이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딱 예를 들어서 황정민이라든지 뭐 이병헌이라든지 이런 배우들하고 또 견줄 만한 배우가 이정재 배우,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너무 막 무게 잡는 그런 게 또 보이고 그래서 그런가? 혹시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모래시계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모래시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모래시계에서 뭘로 나옵니까? 고현정의 그 보디가드, 그 레전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딱 그 당시에 그때 그 이미지, 딱 지구지순한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 보디가드. 황정민 배우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와, 아니 형님, 근데 너무 흉내 내듯한 연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황정민 하면은 딱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신세계는 보셨죠? 신세계 보셨습니까? 거기 이정재, 황정민 다 나오네요. 이정재 배우, 황정민 배우,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다 나오고. 신세계도 보셨지만 이제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남자가 사랑할 때 보셨어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황정민이 나옵니다. 그 영화가 신세계만큼 그렇게 유명한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뭐 몇백만 관객 들고 이렇게 했던 막 블록버스터 이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럼 상대역이 누구냐? 임수정 나오거든요. 임수정 배우. 그럼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아, 이건 보셨을 것 같은데,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에는 이병현 배우가 같이 나오죠. 이병현하고 같이 공연을 하죠.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 연기도 별로였나요? 황정민이 그 영화에서 몇 장면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달콤한 인생 하면 물론 이병헌의 그 뭡니까, 마지막 장면, 김영철이 막 뭐라 하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에 남긴 하지만, 황정민이 거기에서도 건달로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건달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보다 더 심한 건달. 몇 장면 나오는지 아세요? 4장면 나와요. 전체 영화에서 4장면에 나오는데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거든요. 저는 황정민이 그 영화에서 계속 나온다고 기억이 남을 만큼 연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의 황정민 연기는 신세계에서 정청,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도 그 조직의 보스격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연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동네 건달처럼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건달. 그럼 건달이 나오는 영화 자체를 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배우의 연기 자체에도 관심을 좀 가지다 보니까 막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 저기에 나왔던 배우들, 이 배우가 정말로 진짜 연기를 잘하는지 구분을 하려면 해당 그 영화의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어떻게 자신이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역할을 하는지 이걸 보잖아요. 딱 그냥 주어진 대로 막 글자 읽듯이 그 뭐 시나리오에, 영화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뭐 하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감독이나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상황을 배우 스스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그 연기를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영화는,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H코드 형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통 지금 시간 7시 5분이네요 제가 한 57분 정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걸은 수로는 6,500보 정도 되고요. 보통 6시에서 한 6시 10분 사이 이렇게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최민식, 와, 최민식 배우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데 서울의 달에서 한석규 저 알죠? 한석규랑 최민식, 그 다음에 최시라 배우 나오죠. 그 다음에 김원희 배우. 그 레전드 드라마 아닙니까 그거? 네. 그거 와,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거기서 서울의 달에서 순박한 최민식과 그 다음에 뭔가 막 살아남으려고 막 올라가려고 그런 경쟁 상황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 한석규의 몸부림 뭐 이런 거. 아니 호불호가 너무 갈리시는 거 아닙니까? 최민식은 좋아하시고 한석규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좀 돼서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네요. 거꾸로 약간 이런 거죠. 한석규 배우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형님? 좀 그런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또 그런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아침 일찍 이렇게 활기차게 걷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